사실 당뇨병은 매우 혈당이 높은 상태가 아니면 대개는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당뇨병을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합병증 때문이겠죠. 장기간 고혈당이 지속되게 되면 우리 몸의 여러 장기들이 점점 망가져가게 되는데 대표적인 합병증들로 뇌혈관, 심혈관, 또 말초혈관 질환들이 발생을 하고 또 망막병증, 만성 콩팥병, 신경병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을지라도 점점 이러한 합병증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일 뿐더러 또 되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당뇨병을 침묵의 암살자, 즉 사일런트 킬러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료 시에 시행하는 혈액 검사의 혈당값만으로는 당시 순간의 혈당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날의 컨디션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좀 더 장기적인 혈당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람들이 찾아낸 것이 바로 당화혈색소라는 겁니다. 당화혈색소라고 아마도 많이들 들어보셨겠지요. 정상인에게서도 혈중에 떠다니는 당이 우리 몸의 적혈구 안에 있는 혈색소, 즉 헤모글로빈에 일부 붙어 있게 되는데 혈당이 높게 되면 당이 더 많이 붙게 되고 이 붙은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당화혈색소가 몇 프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5% 이상은 당뇨라고 하죠. 적혈구의 수명이 약 120일 정도 되다 보니까 당화혈색소가 2, 3개월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많은 대규모 연구들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올라감에 따라 만성합병증이 증가하는 것이 잘 밝혀져 있고 대한당뇨병학회 같은 경우에는 당화혈색소를 2형 당뇨는 6.5%, 1형 당뇨는 7% 미만으로 조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혈당 측정을 통해서도 혈당 모니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인슐린을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는 자가혈당 측정값을 보고 인슐린 용량 조절이 필요하고 또 인슐린 치료 중이 아닌 환자일지라도 그때그때의 혈당을 모니터하며 생활습관 개선을 하거나 필요시에는 약을 조절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화혈색소로는 임신이나 신기능 부전, 빈혈 등에서와 같이 이 적혈구 회전율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상당히 부정확하게 됩니다. 아울러 평균 혈당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당화혈색소가 7%인 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평균적으로 목표 혈당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혈당과 저혈당을 마구 반복하지만 평균은 7%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많은 연구들에서 이러한 혈당 변동이 클수록 저혈당 및 만성합병증 위험이 확연하게 올라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혈당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데 임상적으로 최대 피크 혈당 값이 중요해서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최대 식후 혈당을 180mg/dL 아래로 유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에서 대략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혈당 피크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때의 재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사람마다 그리고 먹는 식사 종류마다 이 피크 시간 및 이후에 혈당이 떨어지는 시간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시간을 내가 잘 지켜서 공복 또 식후 자가혈당을 잘 잴지라도 다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또 우리가 증상을 못 느끼지만 실제 혈당은 저혈당인 경우들이 있고 특별히 수면 중에 저혈당의 경우에는 더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자가혈당만으로는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자주 자가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환자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귀찮고 또 고통스럽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나온 기술이 바로 연속혈당 측정입니다. 연속혈당 측정, 영어로는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 이어서 약자로 CGMS 혹은 CGM이라고도 부릅니다. 용어 그대로 연속적으로 당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자가혈당 측정 시의 혈당기로는 모세혈관에서 나온 혈액의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연속혈당 측정에서는 혈액이 아니라 혈관과 세포들 사이에 존재하는 간질액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포도당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연속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니 출혈이나 감염, 통증 등을 일으키지 않고자 그렇게 한 것이죠. 기계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5분 간격으로 측정을 하게 되고 복부나 팔에 착용을 하고 지내게 됩니다. 연속혈당 측정에는 크게 두 가지 분류, 즉 실시간 연속혈당 측정과 후향적 연속혈당 측정이 있습니다. 두 개가 사용 목적이 조금은 다릅니다. 먼저 실시간 연속혈당 측정은 리얼타임 CGM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당 수치를 본인의 스마트폰의 그래프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바로 내가 볼 수가 있으니 실시간으로 인슐린을 포함한 약물을 조절하거나 식사 및 운동을 조절하는 게 가능하겠지요. 이게 그냥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IT 기반 기계이고 각기 특성이 다르다 보니 환자분들이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잘 비교 정리된 정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환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부득이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와 강북삼성병원은 해당 제품의 회사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는 3가지 종류로 G모 제품, 그리고 D모 제품, L모 제품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G모 제품과 D모 제품은 방식이 유사한데 센서와 그리고 송신기, 마찬가지로 센서와 송신기 2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센서에 있는 캐뉼라, 즉 아주 얇은 그 바늘을 통해서 간질에게 당을 측정하고 또 붙어있는 이 송신기에서 혈당값을 블루투스 방식으로 스마트폰에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간질에게 당을 측정하다 보니 자가혈당으로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두 제품 모두 최소한 12시간에 한 번은 자가혈당으로 보정을 해줘야 합니다. 센서는 일주일간 사용이 가능하고 둘 다 저혈당 및 고혈당에 대한 알람 기능이 있고 또 혈당 변동 추세를 표시해줘서 미리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어플과 웹 기반으로 혈당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두 제품의 큰 차이는 송신기의 사용 기간인데요. G모 제품은 송신기 1개로 1년을 사용하고 D모 제품은 3개월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송신기의 크기나 모양,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세부적인 내용 차이, 비용 차이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L모 제품의 경우는 조금은 작동 방식이 다른데요. 이것은 자동으로 스마트폰으로 당 정보를 전송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센서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 NFC 방식으로 스캔이 되면서 그때만 당 정보가 스마트폰에 뜨게 됩니다. 센서는 2주간 사용이 가능하고 송신기는 따로 없어서 두께가 다른 두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작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은 따로 혈당을 자가혈당을 통해서 보정을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스캔만 8시간 간격으로 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타 제품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이 있습니다. 3가지 제품 모두 일상생활, 운동, 샤워 등 모두 가능하고 센서 삽입도 환자 본인이 직접 다 가능하게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서 삽입 시에만 약간의 통증이 있지만 이후에 삽입된 센서의 캐뉼라는 보시다시피 금속 재질이 아니어서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분류로 후양적 연속혈당 측정, 즉 레트로스펙티브 CGM이 있는데요. 이는 약 1주간 착용을 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당 정보를 알 수는 없고 검사가 끝나고 나서 당 정보를 받아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혈당을 보게 되면 그에 따라서 내가 조치를 취하게 돼서 평상시의 혈당 패턴을 알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 기계는 그럴 수가 없어서 평소의 혈당 패턴을 파악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모양은 G모 제품과 유사하게 센서와 송신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루 3회의 자가혈당 보정이 필요합니다. 실시간 연속혈당 측정과 달리 이것은 환자가 개인적으로 센서를 삽입하여서 사용할 수는 없고 병원에서 삽입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연속혈당 측정의 조절은 목표 범위 혈당 내에 들어온 시간, 즉 Time in Range, 약자로 TIR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1형 당뇨 그리고 2형 당뇨 모두 일반적으로 70에서 180mg/dl의 목표 범위 내에 들어온 그 시간이 7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IR이 70% 이상이면 대략 당화혈색소는 6.7% 미만 정도가 됩니다. 당화혈색소에 비해서 TIR이 더 만성합병증을 잘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당화혈색소로만 평가를 해오던 시대에서 앞으로 점점 이 타임 인 레인지도 병행하여서 사용해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1형 당뇨병 환자들에서는 자가혈당을 열심히 하며 인슐린을 투약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연속혈당 측정을 사용해서 인슐린을 투약한 환자들에서 현저하게 혈당 강화 효과가 있고 저혈당을 줄일 뿐더러 삶의 질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및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도 상당히 높은 근거 수준으로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연속혈당 측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도 아직 임상 연구 결과들이 많지는 않지만 인슐린 다회 치료를 하는 환자에서 연속 혈당 측정을 사용할 때 혈당 강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그 외에도 생활습관 교정에 대한 효과를 본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적응증에 대해서 현재 연속 혈당 측정의 효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슐린 펌프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인슐린 다회 주사를 기계가 대체해서 주사 바늘로의 투약을 줄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슐린을 직접 자주 주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통증을 줄일 수가 있고, 세부적으로는 기저 인슐린 속도를 시간대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P모 제품, D모 제품, 그리고 W모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사용 가능하고 대부분의 기본적인 작동은 유사합니다. 이 기계들의 인슐린을 채워 넣으면 기저 인슐린의 경우 사전에 세팅한 주입 속도로 주입이 되고, 식사 인슐린의 경우 식전 용량 설정과 주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약이 되게 됩니다. 기계는 몇 년씩 사용을 하지만 주입 세트의 경우는 3일에 한 번씩 변경하도록 되어 있고, 기계에 따라 다르지만 주입 시 금속 대신에 캐뉼라로 되어서 착용 시에 통증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금년 2020년 상반기에는 패치형 인슐린 펌프인 이모 제품도 사용이 가능해지는데, 이는 인슐린 주입선 연결이 따로 필요치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연구들에서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펌프 사용은 인슐린 다회요법과 비교할 때 혈당 조절에 있어 더 우월한 것은 아니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 투약은 반드시 필요한데, 인슐린 다회요법을 사용할지 펌프를 사용할지는 사용자의 편의 및 담당 의료진과의 상의하에 보통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인공췌장하면 췌장 이식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신데요. 여기서의 인공췌장은 그것이 아니라 인슐린 펌프와 연속 혈당 측정을 연동한 뒤에 자동화해서 스스로 기계가 혈당에 따라 인슐린 투약을 조절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가능한 인공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엠모 제품이 유일한데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자동화된 것은 아니고 기저 인슐린이 저혈당에 도달하기 30분 전에 자동으로 멈추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사용 시에 저혈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인 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슐린 펌프나 인공췌장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혈당이나 체중 증가와 같은 인슐린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펌프 자체적으로도 주입 튜브의 막힘이나 누출, 기계 고장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는 인슐린 이외의 당뇨 약제들에서 혈당 강화 이외의 유익들,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이나 콩팥 질환, 고지혈증 등의 혈당 강화 이외의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약들이 많이 있어서 인슐린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왕도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할 때 또한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연속 혈당 측정은 사용 시의 장점에 대한 근거가 많아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이 사용이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발이 되어 있듯이 센서의 사용이 보다 길어지고, 또 자가혈당 보정이 필요 없는 버전들이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인공췌장의 경우도 현재 이미 어느 정도 완전 자동화된 인공췌장이 임상 연구들을 마친 것들도 있어서 멀지 않은 시점에 환자분들께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소개한 기술들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지만 사용에 많이 망설여지는 큰 이유가 바로 비용 문제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금년 2020년 1월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연속 혈당 측정 및 펌프가 보험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강북삼성병원 인공췌장센터나 내분비내과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구입하는 방법은 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서 그냥 사용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의사 처방 없이 바로 업체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으로 처방을 받고자 하시면 담당 의사에게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에 업체 쪽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인공췌장 클리닉이지만 인공췌장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당뇨병에 있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명드린 테크놀로지들이 새로운 것들이기도 하지만 도입된 지 상당 기간이 된 것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기술들을 실제 당뇨병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 환자 및 의료진 모두에게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활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적용을 많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립된 여러 근거를 기반으로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께 필요한 테크놀로지를 접목한 치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료뿐 아니라 환자분들에게 안전하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임상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혈당 측정기, 연속 혈당 측정기, 인슐린 펌프, 헬스케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헬스케어 선구주자 업체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자 오는 강북삼성병원 인공췌장 클리닉이